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삥강의 범람으로 강변을 중심으로 치앙마이 시내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철도 당국은 5일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나콜람빵역부터 치앙마이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콜람빵과 치앙마이 사이의 구간은 버스를 이용해 승객들을 운송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부로부터 많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중부에 위치한 아유타야 지방도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농지와 강변마을, 도로 등이 침수되면서 고립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국은 짜오프라야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짜오프라야 댐은 현재 초당 2,250톤의 물을 허리로 내보내고 있는데 강에 인접한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발생 위험 지역은 차이낫과 싱부리, 앙통과 아유타야, 빠퉁탄이 강변 지역입니다. 한국 K-팝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태국에서 새 앨범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실시했다고 태국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66명의 제작진과 태국에서 250명이 영상 제작에 참여했는데 방콕 시내와 짜오프라야 강변, 당시 중앙역과 사무사콘 지방 등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치앙마이 시내에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치앙마이 공항 당국은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용객에게는 삥강 쪽으로의 경로를 피하고 민만해민 쪽 경로를 이용해달라면서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위치한 코끼리 캠프도 홍수로 침수되면서 도로와 전력 등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끼리 캠프에는 125마리의 코끼리와 고양이, 돼지와 새 등이 있었는데 캠프 지역 중 일부는 최대 5m까지 침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코끼리 2마리가 익사하고 1마리가 실종되면서 당국이 현재 항공기를 이용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태통탄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에서 열리는 제44차와 45차 아세안 정상회담 및 관련 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 외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인도와 중국, 캐나다와 유엔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네요. 태통탄 총리가 해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마다 별도의 원고를 읽는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또 원고를 잘못 읽는 실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쓰여진 대로 읽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 외교부 장관은 어느 나라 정상이건 원고를 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젊은 총리이기에 빨리 배워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삥강의 범람으로 치앙마이 시내가 침수된 가운데 당국은 삥강의 수위가 현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삥강의 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다가 8일과 9일부터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시내로 밀려들어오는 강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의 60%가 침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이 범람하면서 상수도 공급도 일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앙마이를 여행 중이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즉시 대피하거나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치앙마이 시내가 침수되면서 구조대가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m 이상 침수된 주택들에서 구조대원들은 환자와 노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주택가 외에도 호텔과 상점 등도 많은 곳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영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어 생필품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시내에 위치한 왓바팽 사원에서는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물이 들이닥치면서 사원이 1.5m 정도 침수되었습니다. 홍수로 화장식에는 조문객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는데 승려들이 목까지 침수된 사원 경내에서 관을 화장시설로 옮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세국은 온라인상의 불법 제품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년보다 28.11% 증가한 33,3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벌금 징수액도 7억 밭에 육박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콘 시탄마락 경찰은 란사카 지역에서 94만 8천 정의 야바를 싣고 가던 차량 2대를 적발했습니다. 당국은 달아나던 운전자 1명을 체포하고 마약 조직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인타마라소의 29에 위치한 주택에 무장한 강도가 침입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39세의 전직 무에타이 복서로 인지를 붙잡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주택 뒤편 환기구를 통해 도주했는데 경찰은 마약에 중독된 상태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까툼타니 람누카 지역의 도로에서 현장 학습을 마치고 방콕의 숙소로 향하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사가 숨졌는데 푼푼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에 대한 현장학습 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업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공장에 대해 면허세 1억 7,600만 밭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57개 지방 35,108개 공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을 위해 관광버스로 이동 중 화재로 23명의 학생과 교사가 숨진 가운데 경찰은 뒤쪽 비상문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스통에 대한 감식 결과 미인증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3명의 여교사가 숨졌는데 당국이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보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이스라엘 내 태국인들에게 즉시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으로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이 벌어지자 당국은 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 상자를 열어보면 제품 대신 물병이나 돌, 심지어 빈 상자가 배달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5일 이내에 배송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돈은 15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을 다녀오던 관광버스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지나다니는데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있는 곳들이 많아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내 많은 도로들이 우기에 손상을 입기 마련이지만 도로 보수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차를 몰고 태국 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 관리가 엉망이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팜 노동부 장관은 10월 1일부터 하루 최저임금을 400바스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불발로 인해 인상이 연기되었습니다. 장관은 총리와 협의해 올해 내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연회복을 위해 폐쇄되었던 크라비 피피 섬의 마야베이가 재개장했습니다. 당국은 하루 6,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안전대책과 환경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앞바다에 위치한 꼬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발리아의 선착장을 이용하는데 그동안 부두에 지붕이 없어서 강한 햇빛으로 인한 무더위, 비가 오면 옷이 젖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파타야시 당국이 지붕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태국에서 거주하거나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랩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랩의 음식 배달 앱을 영문으로 설정해 이용 시 음식값을 더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태국어의 다른 언어를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받는 정책은 없다고 해명하며 메뉴 설정과 언어 번역 시스템의 버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량이 많고 배달이 많은 시간대에는 배달비가 평소보다 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버그라고 해명하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네요. 태국인들은 하루 평균 1.5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국 커피협회는 태국의 커피 시장 규모가 연간 8.5%씩 성장해 1,000억 밭이 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두 소비량도 10년 전 3만 톤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는
9만 톤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제는 프리미엄 커피를 판매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켓 무앙 지역의 앞바다에서 여객선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객선은 관광객 22명을 인근 섬에 내려주고 푸켓으로 돌아오던 중 엔진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박이 전소되면서 침몰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에서 불이 나면서 2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교통부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한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당국은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3,426대의 차량에 대해 60일 내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광버스로 사용되는 2,935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태국 내 바이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총리부를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바이디는 태국 내 판매되는 차량을 올해 최대 34만 밭 인하하면서 인하 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2,000대의 충전기에서 1년간 무료 충전을 약속했지만 충전기가 부족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완나품 공항 인근의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총격전을 벌여 30세 남성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대의 차량이 서로 총격전을 벌이면서 3km를 주행했는데 당국은 마약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유타야에 위치한 군 폭발물 제조 공장의 관리 건물에 불이 나면서 목조 건물 2개동이 전소되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는데 당국은 낙뢰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지난 1년간 단속을 통해 마약 용의자 1,729명을 체포하고 야바 3억 8,031만 7,464정과 분말 1.5톤 이상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경찰도 야바 590만 정과 분말 190kg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중부 9개 도를 관할하는 경찰 제1사령부도 야바 1,310만 정과 자동소총 14정을 29일에는 빠툼타니에서 야바 134만 정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타야 시내에 위치한 호텔에서는 숙박객인 태국인 여성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퇴실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체크아웃을 하지 않는 투숙객의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성은 괴성을 지르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여성을 보호 조치했는데 여성은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파타야 좀티엔 해변에서는 생후 3에서 4개월 된 남자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파라솔업자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호 조치했는데 아기는 외국 아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조사해 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콕 팔람까오의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추돌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면서 택시는 전소되었으며 승객 4명은 자력으로 탈출했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태국의 택시 또한 대부분 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사고 직후 불이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푸켓에서 채식축제가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당국은 음식 가격을 평소보다 올려받은 식당 주인에게 벌금 1만 밧을 부과했습니다. 태국 법에는 일부러 가격을 올려받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0만 밧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2024에 따르면 방콕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시드니, 3위는 라스베가스였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머물던 주택 3곳을 압수수색하고 20명의 중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집안에서는 13대의 컴퓨터와 100대 이상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불법 대출업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경찰은 범람하고 있는 빈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국인 남성을 체포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에 사람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남성을 물에서 건져냈는데 이 남성은 이전에도 홍수가 난 지역에서 구조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은 수영을 좋아해서 물놀이 영상을 찍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NS에 국왕을 모독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28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SNS에 해당 글을 올린 후 왕실수호 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촌부리 사타입에 위치한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이던 15명의 태국인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박 도구와 도박 자금 100밭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파타야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인 빅신의 주차장에 3m 길이의 뱀이 출몰해 쇼핑객과 여행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2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포획했는데 건물 내 CCTV로 확인한 결과 뱀은 쇼핑몰에 들어온 택시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푸켓 이민국은 위조 여권을 사용해 태국에 입국하려 한 시리아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의 여객기를 이용해 푸켓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대에 위조한 아랍에미리트 여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촌부리 경찰은 대량의 마약을 싣고 가던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오자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 화물칸에는 마약 291kg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된 마약은 인접국에서 밀반입된 후 선박을 통해 제3국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고위직 공무원 제복을 입고 국회에서 공무원 행세를 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고위직 공무원 복장을 하고 국회의사당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10년 전부터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네요. 마약 단속국과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 시내의 호텔에서 44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도주해온 용의자는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은 한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7명, 올해 5명의 한국인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메딱이라는 여성이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가짜 금제품을 판매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금제품을 팔기 위해 금은방을 찾았지만 금제품들에는 금이 단 1%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딱은 재산을 팔아 보상하겠다고 언론에 말했지만 직후 남자친구와 함께 구속되었고 보석도 불어댄 상태입니다. 경찰 당국이 여성이 소유한 금은방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메딱의 말과는 달리 남아있는 재산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메딱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서 남은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유명 인플루언서 20명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버스 사고로 23명의 학생과 교사가 숨진 사건 이후 초등학교 3학년생이 숨진 피해자의 집에 친모가 수년 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숨진 아이는 친부와 이모, 삼촌 등이 보살피고 있었는데 120만 바트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친모가 집에 찾아와 보상금의 일부를 요구했다는 뉴스가 태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태국 SNS에는 1인당 199밭의 숫기 뷔페 식당을 이용한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글 게시자는 간판을 보고 친구와 같이 식당을 이용했지만 음식을 먹은 후 청구서에는 1인당 199밭의 별도의 부가세가 청구되었다고 식당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전기요금도 계량기 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세가 청구된다며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체인 식당에서도 메뉴판에 가격 외에 별도로 부가세를 청구하는 꼼수를 부리는 곳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